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이렇게 방학이 들어오는 시즌이 되면 선생님들이 힘이 또 빠지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제 초심을 찾고자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원래는 신규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맞춰서 서브노트를 서로 비교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살짝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중간에 다른 영상을 먼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꼭 다시 만나서 더 좋은 컨텐츠, 선생님들에게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2019년도에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썼던 제 10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가 1차 합격하고 2차 최탈을 했던 해이기도 한데요. 2020년에도 이어서 이대로 이 10개명을 책상에 딱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신 안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상황에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탈락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내 안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실제로 내가 합격을 하려면 어느 부분은 고쳐야 하고 어느 부분은 고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겠지만 반드시 나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일 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그때 손글씨로 썼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나 자신을 믿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슬럼프 극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임고생 시절에 가장 많이 제 스스로에게 너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고 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선생님 반드시 합격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해지자였는데요. 적당히 안주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탈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경쟁하거나 저를 쪼아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한다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번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수험생활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였는데요. 온 우주가 내 합격을 돕고 있다 라고 믿어야 진짜 합격을 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자존감을 높이자.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세 번째로 시험을 보는 해였기 때문에 자존감이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는 굉장히 슬픈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저는 학교에서 학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되게 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임용고시를 탈락하다 보니 마치 내가 진짜 이 길이 아닌데 너무 계속해서 이곳에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끝끝내 합격하지 못하면 이 시간은 다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특히나 제가 옆에 써놓은 말처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말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게 제가 저 스스로한테 하는 다짐 중에 되게 중요한 다짐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정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들이 오히려 나한테 비수가 되어서 꽂히고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합격했을 때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곱게 들리지 않는 말도 곱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이제 3번째 시험을 볼 때쯤 됐을 때는요, 마음이 되게 급해지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룬 게 많은데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여기에 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붙고 나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이때 제가 오래 시간을 들인 만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킬이 많이 늘었고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눈높이 형식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되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준비가 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쏟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고요. 합격을 하고 나서 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야 하고 은퇴가 정말 멀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비교하지 말자. 저는 사실 SNS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약간 중간 정도의 관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 자, SNS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요,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은 버리자입니다. 저는 SNS를 많이 하지만 남들이 올리는 피드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않고요. 오히려 내 행동들을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나중에 일기장처럼 꺼내보는,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거든요. 보통 SNS에는요, 본인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리게 됩니다. 되게 좋은 부분들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고, 내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부분들은 스스로 간직만 한단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볼 때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시간만 편집돼서 올라오는 거구나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지, 남들과의 상황과 내 상황은 정말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교하다 보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7번째는,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진짜 모든 걸 침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학원을 따로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절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7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맨날 이렇게 암기할 거 보다가 잠들고 이랬거든요. 공부하는 공간과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여름방학 딱 들어가기 전에 좀 해이해지는 편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원한 독서실로 피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자입니다. 자, 저는 되게 다른 사람과 제가 대치될 수 없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갖고 싶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제 역할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간 강사 자리가 났을 때도 막상 내가 열심히 자소서를 써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공부랑 임용고시랑 또 이 경제라는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의 시간 강사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막상 들이닥치니까 너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담대함을 갖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둘 다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더 노력하자라고 생각을 고쳐먹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되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했었습니다. 9번째는 생활 습관을 정비하자였는데요. 운동,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시생의 필수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아요. 요가 또는 필라테스, 다양한 운동을 꼭꼭 하셔서 체력을 준비하시고요.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위에 카드뉴스에도 띄워놓겠지만 제 루틴 영상 보시면 정해진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야지만 졸린 시간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또 저는 특별하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마음 수련입니다.
요새는 애플워치 보면은 명상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이렇게 알람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도 좋고 유튜브에 다양하게 명상할 수 있는 질문이나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자기 전에 눈 감고 잠깐 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일기를 잠깐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이 없으면 장기간 이렇게 진행되는 시험을 버티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기도와 큐티라고 써있긴 한데 제가 종교는 있는데 사실 교회를 막 엄청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때 당시에 마음이 많이 힘들 때 가끔씩 한번 글 읽어보고 마음으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0번째는 기대에 부응하자입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되나? 내가 꼭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기대에 맞춰줘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를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에게 부응한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저는 이 글귀가 수험 생활에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옵니다. 시간 강사하는 것도 꽤 재밌는데 학원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꼭 임용고시를 붙지 않아도 기간제로서 잘 지내도 아이들과 마음만 진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 이런 3가지 넘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많이 스쳤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결코 그 직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임용고시가 하는 게 힘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피해 간다면 그 끝에는 결국 나중에 임용고시를 붙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만약에 하고 싶었던 정착지가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 시험이 나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다. 이 시험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말 독하게 붙고서 얘기해야겠다. 정답이 없는 시험이 세상에 어딨나. 그리고 이 시험이 선생님들의 전부를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내 스스로 내가 나한테 했던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마지막 10계명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 10계명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때요,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정말 이때 제가 이제 다시 떨어지면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와닿는 글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 글을 읽으면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마무리하는 글은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막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이다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부끄러울 만큼 저는 그냥 집에서 말씀을 몇 번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가 적혀 있어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험생활에 말씀을 읽는 게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됐던 말씀을 적어놨었는데요. 저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한번 들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중에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이 구절을 되게 마음에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